한국당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폭풍 전야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왜 나만 놔주고 그래?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일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송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제대로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이 오히려 역행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집권 정권이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름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같이 죽자는 소리. 네, 홍준표 대표의 속내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친박 저격수 홍준표 대표가 다시 한번 친박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다급하신 거죠. 다급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 홍 대표가 굉장히 최근에 와서 다급할 일이 자꾸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원내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좀 이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약간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 리더십에 대한 중간 평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어찌됐건 이 정우택 그 원내대표 시절에 자기 뜻대로 사실은 이 뭐 상황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엇박자를 내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식하고 본인 1인 독주 체제를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하면서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쭉 이 기조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친박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그런데 사람이 다급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 날짜까지 앞당긴 것을 놓고 일종의 뭐 묘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정우택 대표는 15일에 경선을 하자 했고 홍준표 대표는 7일로 하자 해서 7일로 지금 정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뭐 날짜를 당기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봤겠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상 국회가 열려 있는데 국회 회기 중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또 국민적인 그런 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홍준표 대표께서 쏟아낸 수많은 말들,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을 뭐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막말 뭐 경연대회가 있으면 대상을 받을 수준으로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것은 이제 절대절명의 권력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박의 홍문종 의원이나 누군가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김문성계나 홍준표계는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당이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사생결단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의 공격에 대해서 침묵하던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 끝나고 나서 간담회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속된 말로 하면 비빔밥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화합하고 통합하자.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도려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고름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을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네, 고름과 암덩어리는 제거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암덩어리하고 공존을 선택하신 분이 본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박계 다 사실은 뭐 이 당원권도 박탈당하고 뭐 이 상황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어찌됐건 뭐 다 좀 무효로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이렇게 친박계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친박계의 재결집 조짐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위기감을 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본인 생각은 좀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어찌됐건 뭐 새롭게 다시 또 이제 입당도 다시 재입당도 했고 복당하면서 이제 자기 세가 더 불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뭐 홍문종 의원 설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홍문종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나온다 그러고 또 최근엔 또 이제 범친박계 이주영 의원까지 이제 출마설이 나오면서 진짜 선수는 따로 있었다. 뭐 오히려 진짜 히든 카드는 뭐 이주영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친박계 결집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링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올라가 있는 건데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만 따지면 친 김무성계 김성태 의원, 범친박 이주영 의원, 친박의 홍문종 의원인데 친박이 일종의 뭐 선수 교체하는 건가요? 선수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말로 이 셀프 출마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일종의 이제 그 청부 출마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삼자 구도로 만들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어찌됐건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어떻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새가 이제 그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이제 그런 그 좀 약간 전략적인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초기에 이제 김성태 의원 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갖춰져서 이게 금방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박계 쪽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뭐 성격적인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저렇게 이제 아주 격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보는 홍준표 대표가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김성태 의원은 일종의 김무성 의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주영 의원 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주영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는 각별한 사이죠. 원래 홍준표 대표 이름이 홍판표였습니다. 근데 판사도 아니면서 왜 판표를 하느냐 이름 바꿔라. 그래서 홍준표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걸 바꾸게 해준 사람이 이주영 의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은 상당히 신뢰하는 분이네요. 아주 각별하고 신뢰하는 관계죠. 그런데 또 이주영 의원은 범친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드가 도대체 어떤 코드냐 이렇게 약간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권력 투쟁 아닙니까? 권력 투쟁인데 여기에 지금 친박을 밀어내기 위해서 김무성계와 홍준표계가 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두 계파 간의 연합의 상징이 과연 이주영이냐 아니면은 김성태냐 이렇게 봤을 때 김성태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주영은 뭐냐 도대체? 이게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분이 여러 번 원내대표를 나와갖고 다 떨어졌죠. 지난번에 당 대표도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한 번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 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완벽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 어떤 내밀한 약속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주영으로 타협하느냐 아니면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서 김성태로 가느냐 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내밀한 이야기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뭐 예측으로는 아무도 추천 안 하는데 자가 발전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이주영 의원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일종에서는 홍 대표의 히든 카드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다크호스. 다크호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주영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난 그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상당히 신망을 얻었고 그것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경선에도 몇 번 나와서 될 뻔했었는데 예.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열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파가 지금 나눠서 홍준표 사당이네 뭐니 하고 있지만 이른바 절충설로서 양측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치적 명분을 그 우위로 해서 김성태 의원을 젖히고 범친박 내지 홍준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내대표 가능성은 상당히 여전히 예.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를 전망하고 좀 끝을 내야지 속이 시원한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럼 마무리로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이주영 의원이 될 가능성이 이주영 좀 의원이요. 높아지지 예.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죠? 2대 1인 것 같습니다. 2대 1인가요? 예. 지금 뭐 세 분으로 지금 좁혀진 상황인데 다크호스 이주영 의원이 좀 상승세를 탈지 김성태 의원이 무난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막말로 지금 당내가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요. 이분은 또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은 서비스를 부탁하죠.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은 서비스를 부탁하죠. They do say that speeches and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던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어쩌면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가 하는.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좀 다행이다. 소외를 말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니스 같은 짧은 서비스를 참 다행이다.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저희가 몇 가지 말실수 사례를 모아봤는데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좀 추려봤고요. 이 정도면 뭐 말실수인가 아니면 자질인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야인으로 계실 때 또 예. 뭐 이렇게 사적인 모임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장관이라는 그 국무위원, 일국의 국무위원이 되신 자리인데 그 뭐 공인 중에서도 공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 말을 자제하고 가려서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 뭐 말은 뭐 식사 자리 앞두고 길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연설은 짧을수록 좋고 예. 그런 이야기 그 말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예. 되죠. 그러나 이제 예를 잘못 드신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이제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방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저 말실수를 조금 뭐 애교로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엄정한 위치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 통역병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은 분명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비판하는 쪽과 두둔하는 쪽의 의견을 이제 모두 좀 합쳐서 같이 전해드리면 뭐 네티즌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요. 뭐 기본 마인드와 자질이 의심스럽다, 여성비하다, 적폐청산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럼 미니스커트가 길수록 좋겠나 뭐 이런 또 이제 농담 섞인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흔들기 아니냐, 농담도 못하냐 이런 또 두둔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너무나 아재 개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세대 장병들 앞에서 그리고 장소도 또 이 보통 장소가 아니고 JSA입니다. 예. 어찌됐건 긴장감이 감도는 굉장히 곳에서. 이제 예.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한데, 제가 송 장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은 아마 거의 그 장관 그만두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이제 툭툭 이제 뱉는 거죠. 예. 뱉는 건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영어로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통역 안 할 수가 없죠. 저 통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였기에 망정이죠. 해외였으면 더 논란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이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장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을 조금 더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으로 좀 교체를 하든지 해서 예. 이런 말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조언은 받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스커트와 이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 실제로 그와 같은 분 얘기를 했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20세기 중반이었죠. 그렇지만 21세기 지금 와서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모인 상태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정당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저희는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장병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또 구설수가 됐는데요. 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과, 이번이 좀 마침표이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에서 공개한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보시죠. 곶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감 손질하는 김정숙 여사, 이렇게 이렇게 곶감 손질하는 모습을 청와대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왜 공개했느냐? 이것은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회 비판에 좀 의식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유해 최고위원이 뭐 감을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아서 꽃감을 만들고 있는 게 설치 미술이냐, 예. 정말로 깎았느냐, 씻었느냐, 뭐 앞으로는 정말로 깎기 바란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씻고 직접 감을 깎고 있는 모습,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을 공개를 했죠. 이건 이제 우회적인 반박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이 청와대에 감나무가 한 20대그루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비판글이 이거였죠. 영부인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 과연 영부인이 했을까요? 라면서 누군가는 힘들게 청와대 뒤에 설치예술 하듯이 설치했을 것이다. 쇼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죠. 비판을 했죠. 이제 좀 예. 과한 비판을 저는 했다고 예. 보는데, 뭐 굳이 정쟁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끌어들이는데 실제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직접 음식 만들고 식재료도 직접 구입하고 이런 거에 아주 이제 뭐 익숙한 분이고 그걸 또 즐기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 저기 감을 깎는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그 비판이 이제 무색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유해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험한데 민생이나 좀 살피지 감이나 깎고 앉아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뭐 저 안보나 민생을 챙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 뭐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 좋지만 그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 이제 지나치게 비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을 정쟁에 끌어내면서 역풍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역풍을 오히려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부인을 시비거리로 반복해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일종의 유쾌한 정숙시다 해서 저런 이제 사진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반응도 있지만,
유해 최고위원 비판이나 뭐 정미용 전 아나운서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또 대응할 필요 있냐, 오히려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좀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기도 하는데 예.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쇼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 류해 최고위원도 만만치 않은 분 아닙니까? 뭐 전당대회 할 때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맨발에 투혼을 또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그런데 지적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정미용 전 아나운서 얘기도 하시고 좀 유해 최고 얘기도 하시고 예. 홍준표 대표도 지금 뭐 간간히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약간 논평을 지금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대니까 이게 마치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지적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적의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야권에서 정말 이 영부인의 자세에 대해서 또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거면 예.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지적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다만 이 부분이 굳이 유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방한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잣곶감 쌈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청와대에서 직접 만든 곶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이와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과연 김 여사께서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예. 뒤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기획해서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좋은 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것까지가 되겠습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속에서 어떤 예. 가십거린 것이지 이것이 굳이 법정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청와대가 법정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유해언을 예. 노이즈 마케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유해 최고위원이 뭐 언론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해서 지금 노이즈 마케팅하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평론을 해주는 것 자체가 예. 유해 최고위원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좀 휘말린 겁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